지난 8월 서울의 한 도로 전봇대 옆에 한 여성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방치된 지 1시간 반이나 흐른 상태였는데요. 얼굴을 크게 다쳐 피를 흘리고 있던 이 여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이 확인한 그날의 CCTV 영상 속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앞서 보신 영상에 이 피해 여성 가족과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자, 피해 여성 언니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자, 지난 8월 19일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 이 동생이죠. 동생이 강남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아마 대로변에서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만취한 상태에서 약간 쓰러져 있었는데 당시에 옆에 지나가던 흰색 SUV 차량이 있었다고 지금 오네요. 합니다. 그 차가 다가와서 그 차를 이제 올라타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언니 얘기에 따르면 합니다. 이 운전자하고 이 여동생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이렇게 태우면서 20분 정도 간 뒤에 한 도로에서 정차해가지고 시동을 끄고 멈춥니다. 차량 쪽에 CCTV 영상을 좀 보면요. 운전석에 있는 남성의 손이 조수석 쪽으로 향하는 모습도 있고요. 여동생을 추행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술에 취해서 의식을 없는 여동생을 차에 태워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앞서 저 차량 안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 봤더니 지금 나올 텐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차 안에서 운전자가 조수석을 향해서 막 팔을 막 움직이는 저 모습은 AI로 살려낸 범행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보다 더 기막힌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추행을 하고 나서 차에서 내린 남성이 조수석에 있던 여동생을 끌어내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던 여동생이 비틀거리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얼굴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 쪽에서 피가 많이 흐르는데 이 남성 이거를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동생을 길가로 질질 끌고 전봇대 옆으로 갑니다. 자, 이때 마침 순찰차가 지나갔대요. 그런데 이 남성은 마치 지금 질질 끌고 전봇대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요. 마치 일행인 것처럼 순찰차가 지나가니까 의식 없이 축 늘어진 여성의 옆에 있다가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가량 길에 방치돼 있던 지금 여동생. 순찰차가 오니까 마치 일행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차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차가 가고 나서 현장을 혼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1시간 반가량 길에 방치돼 있던 여동생 결국 행인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에 넘겨졌는데요. 이후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고 뒤늦게 중환자실로 옮겨져서 2번이나 수술을 받았지만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었을 정도였답니다. 언니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갔죠. 생명 위독하다고. 네. 뇌수술 한 번 했고, 그러니까 머리를 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안아골절 때문에 왼쪽에 얼굴 뼈 맞추는 수술을 좀 했고요. 안구가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이거는 가망 없다라고 하셨어요. 우선은 눈은 어쩔 수 없으니 목숨이라도 건진 걸 다행이다 생각하자라고 했던 게 의사분 말씀이었거든요. 팀장님, 머리를 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언니의 말에 따르게 되면 여동생이 술 전에 의식이 있었지만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을 해서 2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왼쪽 눈은 사실은 시신경이 손상돼 가지고 시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고요. 결국 설 달이 지난 지금 여동생은 지금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몸이 많이 좋아졌지만은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뇌전증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는 사회생활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했고, 이로 인해서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몸도 몸이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서로 사고 뒤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이죠. 아무튼 참 시력도 상하게 되고 많이 몸이 위축된 것 같습니다. 자, 부질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때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자, 그럼 그 남자, 그 남성 누굴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미스터 고가 누굽니까? 이 사람 잡고 보니까 유명 연예 기획사의 임원이었고요. 성이 고 씨였기 때문에 미스터 고라고 저희가 붙인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에 이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이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이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이 고 씨가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합니다. 개인 문제입니다. 가족 문제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인 문제가 아니라요. 그 2023년에도 일면식이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다가 감옥에 갔던 겁니다. 어떤 짓을 했길래요? 자, 과거의 판결문을 좀 입수했습니다. 살펴보니까 이번 사건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의 방식의 세상에. 사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에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했던 성범죄인데 똑같네. 요 보면요. 2021 1월입니다. 20대 여성한테 밤길 위험하다고 하면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고요. 또 2022년도는 30대 여성을 태워준다고 한 뒤에 추행한 다음에 자택까지 따라가서 추가 범행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여성이 길에 쓰러진 걸 발견하고 병원 가서 유인한 다음에 자택까지 따라 추행을 하고 2023년도도 30대 여성을 태워준다고 하는데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추행한 후에 나체 사진까지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범행 때문에 1심에서 징역 3년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이 됐던 것 같고요. 피해자가 모두 5명이고 그 기간은 지금 본 21년부터 23년까지였습니다. 자, 2년간 살고 나와서 넉 달 만에 똑같이 그 짓을 또 한 겁니다. 자, 심지어 말이죠. 이 피해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너무나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자 언니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 동생을 데리고 경찰서를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얘기했던 내용들을 좀 알려주셨었거든요. 뭐 여자가 먼저 꼬셨다? 뭐라고 했지? 뭐 플러팅 해봐? 이러면서 남자답게 좀 해보라고 하면서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돼요 하면서 진술을 했대요. 근데 사실은 누가 아빠 버린 사람한테 플러팅을 해보라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시효살이잖아요. 근데 그 전 사건들이랑 진짜 너무 유사해요. 완전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피해자가 지금 전 사건 5명이고 제 동생까지 6명인데 이거 더 있을 거예요. 지금 언니분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얘는 지금 걸린 게 2번일 뿐이지 수십 번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피해자 언니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 전에도 이 사건 전에도 주변을 돌면서 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여성을 만약에 노렸다면 지금 현재 피해자만 노렸으라 해서 보장이 없잖아요. 어떤 이자는 지금 준강제추행의 과실치상 혐의로 처음에는 경찰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2번을 신청해서 2번 다 기각이 됐어요. 사유가 저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해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직접 연락처를 알고 있지 않으니까 또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재범 위헌성이 낮다? 보통 재범 위헌성은 같은 피해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보셨어요?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 위헌성 이게 무슨 연인 간의 폭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이 영장을 신청했더니 이번엔 새로운 구속 사유가 없다면서 또 기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피해자 언니에 따르면 하필이면 영장 담당 판사 둘이 이 고 씨가 선임한 변호사랑 연수원 동기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긴 합니다만 그렇고요. 좀 전에 들으셨죠? 이 가해자 고 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했다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동생이 먼저 남자답게 해봐라.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근데 아까 처음에 차에 탈 때부터 보시면 이게 걸음도 똑바로 못 걷는 여성이었잖아요. 그런 주장을 했다니까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고 참 하여튼 적어도 이자가 지금 풀려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상황에서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2배 이상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더 크게 다친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물론 구속영장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구속영장에 어떤 징벌적인 의미도 있는 게 국민 법감정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이 증거인멸, 도주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저 정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저거는 구속시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 법감정이거든요. 이걸 보고 저래도 증거인멸 아니면 누군지 모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게 과연 법감정에 맞는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저 짓을 하고 지금 갔는데 어떻게 저 구속을 안 시킵니까? 참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진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여성에게 흰색 SUV 차량이 접근합니다. 운전자는 한 연예기획사의 임원 50대 고모 씨였습니다.
고 씨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잠시 뒤 차에서 내린 여성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고 씨는 여성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고 길가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순찰차가 나타나자 태연히 여성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그렇게 고 씨는 여성을 방치한 채 유유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성은 1시간 넘게 길가에 방치돼 있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으로 왼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고 씨는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성추행하는 등 일면식 없는 여성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출소했습니다. 출소 4개월여 만에 유사한 범죄를 또 저지른 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모르니 재범 우려가 없다는 황당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또 기각했습니다. 고 씨의 법률 대리인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영장판사 2명과 사법연수원 동기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 씨에 대해 준강제추행과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어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